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트인다는 말 아시죠? 이번에는 바로 이전 편에서 약수터에 올라갔다가 하얀 하체만 있는 그 귀신을 봤다는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과 풍물시장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괴담꽃이 피는 바람직한 자리가 됐다던 그날 들은 괴담 중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이 공감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떨어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좌측 상단에 카드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괴담집사는 이렇게나 친절합니다. 그리고 보신 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재미없는데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그날 남자들이 모여서 그 꽃을 피운 괴담 중 여럿이 공감한 기묘한 이야기를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모인 사람은 5이었는데요. 그중 약수터에서 하얀 하체만 있는 그 귀신을 봤다는 친구랑 예전에 무당들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가짜 무당을 찾아낸 그 친구고요. 그 친구들은 지인들이 소위 영안이 트였다고 말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얘기해준 기묘한 경험담 시작합니다. 춘천에는 덕만이 고개라고 있는데요. 거긴 춘천 사람이면 거의 다 아는 곳이고 그 위치가 춘천 양양 고속도로 타고 쭉 오다가 남춘천 요금소로 나오면 내비게이션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춘천 요금소가 아니라 남춘천 요금소. 거긴 조선시대부터 덕만이 고개라고 불린 곳이라는데 김유정님 소설에도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옛분들이 그 고개를 넘을 때 아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홀려서 덕만이 고개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고, 거기가 홍천으로 낚시하러 갈 때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춘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춘천으로 오려면 거길 지나다녔었는데요. 솔직히 전 단 한 번도 거길 지나면서 뭘 보고 경험한 적은 없는데 거기가 밤에 지나다니면 좀 오싹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친구가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던가 50km던가 거기가 길이 꼬불꼬불해서 전체적으로 저속 구간인데 덕만이 터널 전후로는 70km 정도로 바뀌는 거로 기억하고요. 그 친구가 홍천에서 쏘가리 낚시하고 춘천으로 오는 길이었다는데 한 새벽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는데요. 덕만이 고개에서 흰색 차 한 대가 앞에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도 어차피 거기가 서행 구간이고 길도 꼬불꼬불해서 그냥 천천히 그 차 뒤에서 간격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 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지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친구가 클락션 막 울리고 상향등 켜고 졸음운전이면 정신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요. 그런데 차 지붕에 썬루프 있잖아요. 그 앞차 썬루프로 여자가 상체만 내밀고는 나와서는 그 친구를 쳐다보더래요. 마치 째려보듯이. 아니 위험하게 왜 저런데? 저것도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려고 음주운전이 맞으면 신고하려고 좀 더 붙었는데, 그런데 덕만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터널이니까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터널이면 바람도 불고요. 그 터널 빛에 밝아져서 좀 전보다 자세히 보이는데 그 썬루프 위로 상체만 내놓고 본 여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더랍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도 귀신을 보고 그러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혹시나 했다네요. 그게 귀신이고 그렇게 붙어있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차는 제한 속도가 70km가 되었는데도 속도를 올리지 않고 좀 전처럼 서행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1차선으로 옆에 갔을 때쯤 그 차는 차선을 넘어서 친구 쪽으로 왔고요. 그때 친구는 뒤로 살짝 빠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 클락션 울리고 상향등 깜빡이고, 이게 터널이니까 또 그 울림이 한예술 하잖아요. 그제야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제야 자리를 잡더래요.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확인도 해야겠고
괜히 짜증도 나고 하니까 옆에서 속도 맞춰서 쳐다봤다는데요. 그 차는 차창유리가 거의 썬팅을 안 했거나 안 된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그 안이 터널 조명에 훤히 다 보였다는데 그 안에는 운전석에 중년 남성 한 명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그냥 가라는 그 친구가 또 얘기를 거들어요. 그 친구 얘기는 이래요. 그 겨울밤에 일 마치고 거길 지나오는데 거기가 눈이 쌓이면 온통 하얗고 눈빛이 반사돼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냥 제 눈엔 그래요. 그런데 미끄러워서 진짜 서행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그 친구도 거길 그렇게 서행하면서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엔 볼록 거울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볼록 거울 옆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저기서 뭐하나 싶어서 쳐다봤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서 헤드라이트로 그쪽을 비췄을 때 조금 전까지 보이던 그 여자가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잘못 봤나? 하고 사이드미러로 거길 다시 슬쩍 봤는데 사이드미러에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차를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저 어릴 적만 해도 그쪽에는 여름에 놀기 좋은 곳들이 많고 밤에도 빛이 없고 공기가 맑아서 밤하늘 별도 정말 많고 은하수도 보였던 곳인데요. 그 친구들도 그쪽 마을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가서 잠도 자고 했었다고 해요. 그때 친구 집에 놀러가서 경험한 얘기도 해줬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다음에 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썬루프 밖으로 상체만 내밀었던 여자, 친구가 쳐다볼 땐 쑥스러워서 차 시트 아래로 숨어버린 걸까요? 볼록 거울 옆에 서 있었다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 여자는 친구가 지나갈 때 볼록 거울 그 얇은 봉 뒤에 숨어 있다가 친구가 지나가니 다시 나타나서 쳐다본 것일까요? 오래된 그 옛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덕만이 고개 전설, 그 전설은 진실이었던 걸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혹시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경우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춘천으로 오던 중에 안개가 짙은 밤길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는 저밖에 없었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어느 터널을 지나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룸미러로 봤더니 허연 뭔가가 차를 따라서 달려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곤해서 잘못 봤나 하고 눈 좀 깜빡이다가 다시 룸미러를 봤는데 그땐 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이유 없이 블랙박스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진 않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날 그 이상한 걸 보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니까 이런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걸 영상 관련 쪽에서 근무했던 그 친구 둘한테 보여줬는데 보여주면서 카메라에 뭐가 붙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 고스트 현상이냐고 물어봤는데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렌즈에 뭐가 붙어서 그런 거면 그 카메라는 차에 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에 고정된 상태라서 그 영상에서 이 표시한 화살표처럼 고정된 화살표처럼 차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요.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고스트 현상도 특정한 곳에 잔상이 남는 게 그 현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런데 영상 속 하얀 그 뭔가는 확실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즉 차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게 후방 카메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문제라면 룸미러에는 보이지 않았어야겠죠. 이게 그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그 환경의 터널들이 나오고 안개라든지 다른 것들도 같은 상황인데 저 터널을 지날 때만 저게 나타났고요. 이게 참 그러네요. 밤운전 자주 하는데 그렇다고 저도 저게 딱 잘라서 저 귀신입니다 이런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신기했다는 거? 차라리 카메라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속이 더 편했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연도 짙은 안개 낀 밤에 그 안개 낀 도로에서 생긴 일인데요. 사연은 비엔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엔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엔수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수님이 사연 경험을 한 건 2014년 9월 초. 기묘한 경험을 한 곳은 춘천 말고개랑 말고개 터널이라는 곳인데요. 거긴 6.25 전쟁 전에 38선이 지나간 자리고요. 그 말고개를 경계로 한국전쟁 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던 거죠. 거긴 특히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인들에게 몇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그 터널을 지날 때면 뒤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다든지 이상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거긴 안개가 끼면 짙게 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도 많이 출몰하는 곳이고요. 길도 미끄러워서 사고도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아는 동생에게 받은 실제 사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고라니 사고 영상은 그 수위가 좀 센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영상이 거북하신 분은 넘어가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거긴 이렇게 이제 사고가 잦은 곳이고요. 비엔수님은 춘천 지인을 만나러 춘천에 왔다가 춘천 지인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38선 구경시켜준다는 말에 38선 탑 보러 갔었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해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말고개 쪽을 넘어서 국도를 타고 돌아서 왔다는데요. 그땐 어둡긴 했지만 밤은 또 아니었고요. 말고개를 넘을 때였는데 군인들 몇몇이 모여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옆을 천천히 지나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난데없이 할머니가 뛰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란 비엔수님은 바로 급정지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차가 돌아서 반대편 도로 흙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왜 그러냐고 이제 비엔수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못 봤냐고, 할머니 못 봤냐면서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폈는데, 동시에 아까 지나가던 군인들이 달려오더니만 비엔수님한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무슨 일 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할머니요? 할머니 없었는데. 그리고 군인들은 혹시 술 마신 거 아닌가 확인하려는 듯 둘을 번갈아 가면서 한참을 보다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냥 돌아서 가던 길 갔고요. 비엔수님은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친구는 그럼 비엔수님 앞에 앉아서는 피곤해서 잘못 본 것 같다고 차에서 좀 쉬었다 가자면서 비엔수님이 진정하도록 안심을 시켰다는데요. 정 뭐하면 친구가 대신 운전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비엔수님은 그때 정확히 진짜 확실히 할머니가 뛰어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절대 그게 착시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담배를 좀 태우다가 안정이 된 후에 말고갯길 나가서 국도로 다시 돌아왔다는데요. 그렇게 국도를 타고 오다가 터널을 지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말고기 터널인 거죠. 말고기 터널은 좁고 낮에도 어두운데 그날은 또 거기에 안개까지 짙게 꼈었다고 하네요. 비엔수님은 안갯길, 빗길, 눈길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면 늘 감소운행을 했다는데요. 더군다나 방금 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터라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가는데 말고개 터널을 진입하려고 할 때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옹 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고양이 소리 같진 않고 마치 할머니가 야옹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그래서 비엔수님이 친구에게 들었어? 하고 이제 물으니까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할머니가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 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들린 것 같다고 하니까 친구는 내가 운전 대신할 거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했다는데 비엔수님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땐 할머니를 봤을 때랑 달리 자기 스스로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터널을 지나가는데 고양이 소리로 우는 할머니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했다는데요. 생각은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속력을 못 내겠더라는 거죠. 핸들을 쥔 손에서는 땀이 막 흐를 정도로 나고 눈은 정면 외에는 눈밀러나 사이드밀러는 볼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냥 바짝 굳었다고 하잖아요. 딱 그 모양. 그럼 비엔수님을 친구는 계속 쳐다보면서 괜찮냐고 몇 번 하더니 조용히 앞만 바라봤다고 하고요. 이건 비엔수님은 그때 당시엔 몰랐고 나중에 친구가 해준 말이라고 해요. 그 할머니가 내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몸이 얼어서는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터널 지나서 말고개를 넘어서 큰 대교를 넘을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왔다고 하고요. 큰 대교라는 게 제 생각에는 신매대교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친구 집 앞에 주차하고 친구랑 맥주 한잔 하는데 친구가 말을 하더래요. 거기 말고개에 이상한 말이 좀 있긴 하더라. 괜찮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착시일 수도 환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은 같이 있어도 특정 한 사람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개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국도나 고속도로 등 밤길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존재를 목격했다는 목격담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직접 경험한 분도 계시겠고요. 대표적인 게 일산 자유로 귀신이라고 하죠. 저도 자유로는 아니지만 밤에 운전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님께서 지인과 밤길 드라이브 중에 춘천국도라고 말하는 46번 국도에서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이야기 제보는 하얀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얀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하얀이님의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이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자원 입대를 한 뒤에 2000년 4월에 전역했다는데요. 그리고 친구들 중 제일 먼저 입대를 해서 전역하고 보니 친구들은 반대로 다들 군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얀이님은 어울릴 사람도 없고 대학 진학에는 관심이 없어서 집에서 몇 달 정도 쉬다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같은 가게에서 먼저 일하고 있던 입대와 전역이 비슷한 동갑내기 한 명과 나이가 좀 있던 형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셋은 처음엔 가게 안에서 서로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알바를 마친 뒤 술 한잔 하면서 더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뒤 나이 많은 형은 다른 일을 하겠다며 가게를 나갔고 또 그 뒤엔 하얀이님도 일을 하다 보니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입 준비를 하기 위해 가게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저 가게를 그만둔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시간 되면 나오라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갔더니 동갑이라는 사람도 나와 있었는데 대입 준비를 하고 나간 하얀이님에게 쉽게 전화를 할 수 없었다면서 둘은 하얀이님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셋은 아직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던 그 친구의 쉬는 날에 맞춰서 나이 많은 형의 차를 타고 춘천으로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가 쉬는 그 전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일을 마치면 새벽 1시 정도였는데 하얀이님과 형 둘은 그 시간에 가게 앞에서 기다리다가 친구가 나온 뒤 바로 춘천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라서 춘천국도라고 하는 46번 국도로 가야 했는데 여기가 드라이브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옆에는 강이 흐르고 다른 옆으로는 산이 있고
눈앞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풍경. 하연이님도 실은 이런 풍경들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그런데 이게 밤이라 어두워서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평을 조금 지나서부터는 안개까지 짙어졌다고 해요. 사실 그쪽이 새벽 안개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저도 다니면서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셋은 차를 타고 어둡게 안개가 낀 강가역 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가평 지나서 강촌 못 간 지점이었다는데 앞쪽 2차선에서 깜빡이는 비상등. 그건 안갯길이라고 서행하며 조심하라는 앞서가는 차의 비상등이 아닌 도로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차의 비상등이었다고 해요. 하연이님과 친구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건가? 고장인가? 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운전을 하던 형이 갑자기 끽 하고 급브레이크. 차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도 ABS가 걸려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앞으로 몇 미터 더 나갔는데, 그때 하연이님과 친구가 형을 보니까 형은 멍하니 앞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떠서는 마치 안면 근육이 굳은 듯한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연이님과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형에게 물어봤는데, 앞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게 안개 때문인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뒤 바로 셋은 2차선으로 차를 뺀 뒤에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폈는데, 차 주변에는 아무 흔적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멀찌감치까지 찾아봤는데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동차 범퍼며 차량을 살펴봤지만 차도 멀쩡했고 무언가를 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 멈춰있던 차량에서 사람 한 명이 달려왔는데요. 50세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오자마자 대뜸 정신없이 말을 하더래요. 혹시 사람 본 건가요? 하얀 옷 입은 여자? 그 말을 듣고 운전을 하던 형은 놀란 목소리로 아,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아저씨는 바로 이어서 차 아무렇지도 않죠? 치는 느낌 들었어요? 그 50대 중년으로 보이는 아저씨도 운전을 하던 중 1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하얀 옷을 입은 여자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를 쳤다고 했는데요. 차를 옆길로 세우고 내리고 보니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서 기억이 긴가민가 하지만 분명 무언가와 부딪히는 느낌도 없었던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제야 운전하던 형도 자신이 그게 긴가민가 하지만 무언가에 부딪히는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넷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데, 그때 반대쪽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가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넷이 있는 쪽으로 돌면서 와서는 강 쪽 가드레일을 박은 뒤 멈췄다는데요. 차는 가드레일에 걸려 천만다행으로 강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운전석 쪽이 가드레일에 붙고 찌그러져서 그쪽으로는 사람이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는 젊은 커플이 타고 있었고 운전하던 여자는 울고 있었고, 조수석 남자는 어디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눈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고 해요. 넷은 조수석 남자를 먼저 내리게 한 뒤에 운전석 여자를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돕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게 길이 얼었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남자는 아직도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숙인 채 짜증 가득한 큰 소리로 여자에게 말을 했다는데, 운전하던 여자는 아니 갑자기 뭔가 앞에 나타나서 그랬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앞에요? 갑자기? 혹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아니었나요? 아저씨와 형은 여자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물어봤다고 해요. 이쯤 되니 하연이님과 친구도 놀라서는 온몸에 닭살이 돋고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더래요. 그리고 둘의 말을 들은 운전을 한 여자 말이 갑자기 나타난 게 여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흰색이었다고 했다는데요. 같이 타고 있던 남자는 무슨 말이냐고 나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형과 아저씨는 자신들도 그 하얀 형체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남자는 머리가 아픈지 그냥 계속 머리만 잡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응급구조 차량이 왔는데 119 차량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때 오신 분은 지금 근방에 사고가 많이 나서 자신은 지원 중이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분은 차 세대를 보시고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그 뒤에 가드레일에 박은 여자의 차를 보며 하는 말이 여기는 안개 낀 날이면 이상하게 이 시간대에 사고 접수가 많아요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형과 아저씨와 여자 셋은 방금 도로 한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자를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 때문에 여기 오지만 매번 여기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몸서리치듯 몸을 떨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연님과 일행은 그 뒤로 바로 차 돌려서 다시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가는 동안 내내 다들 앞만 보면서 계속 떠들었다고 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때 경험 때문인지 그곳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인데도 가평과 강촌 사이를 지나게 될 때면 그날 생각이 난다고 하세요.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목격자가 셋이나 있었던 어두운 밤 짙은 안개 속에 서 있던 그 여자가요. 안개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밤중에 짙은 안개가 낀 날 산 옆으로 난 좁은 강변도로를 달리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면? 저요? 저는 귀신도 귀신이지만 짙은 안개와 얼어서 미끄러운 겨울도로에서 이미 아찔할 것 같은데요. 아, 저 사계절 타이어라고 해서 그 타이어집에서 달아준 타이어 끼고 운전하다가 돌아가신 할아버님 뵙겠구나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사계절 타이어가 아닌 서머 타이어였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든 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안전과 안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